태어났는지, 목의 계절에 태어났는지, 이걸 토의 계절에 태어났는지를 가지고 내가 뭘 잘하는가가 거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월지에서, 그러니까 월이 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이 어느 계절인가, 여기는 축이니까 겨울의 계절이고 토의 계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축월의 을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축월이 되게 많아요. 그럼 기획자, 꿈꾸는 사람, 선생님 이런 것도 되게 높아요. 뭔가 남을 개혁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이념 사상이 있거든요. 이런 게 토의 계절의 언어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어떻게 하면 돈 버느냐는 잘하는 거 잘하면 돈 벌어요. 아, 진짜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면 돈 버는 거고, 잘하는 걸 해도 되는 운이 와요. 그때 돈을 진짜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라는 게 아까 했잖아요. 내가 경찰이 있고 범죄자가 있다 했잖아요. 내가 원치 않아도 범죄자가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누가 범죄자 되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사업이 망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빚도 못 갚고 하면 부도하면서 막 범죄자 돼가지고 경찰 쫓아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어느 하루 아침에 갑자기 평범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평범한 사람이 또 공주 세우고 막 이렇게 돼요. 그 운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주를 간단히 보자고요. 무대처럼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나갈 때인가 들어올 때인가, 옆에 사람 서포트 할 때인가, 내가 나댈 때인가. 그러니까 나댈 때 나대면 박수 받고요. 네, 들어올 때 서포트 해주면은 여기 나댄 사람들한테 굉장히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스텝이 있고요. 저희 주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텝으로 살 때가 있고 주역으로 살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주는 나의 무대의 어떤 그 대본 같아요. 그래서 언제 돈물가가 나와요. 그러면 딱 봐서 진짜 이제 오해가 생기는 운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아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내 10년마다 변한다 했잖아요. 10년 동안 사람들한테 착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 믿었다가 망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자세히 보면 알게 돼요. 네. 여기 있어요. 나이가 써 있어요. 보면은 55세, 45세부터 55세까지 그렇게 써 있어요. 보면은 42세부터 52세 이 사이가 지금 선생님 운이에요. 지금 김이 운이네요. 독립 운이네. 그러니까 독립할 때가 있고, 여기 보면 두 번째에 57 써 있잖아요. 47세부터 57세까지가 선생님 지금 운이에요. 요거 네, 대상.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요. 오늘 설명할 것은 계절의 원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추론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계절에 왔는지를 대충 알면 돼요. 근데 알아요, 사실은. 왜 일이 자꾸 일이 많아지지? 여름 운인 거예요. 일이 없어지지? 겨울 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토운이면 막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김이 운이거든요. 그럼 공부 엄청 해야 돼요. 뭔가 개발하고 막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운이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업그레이드 안 되니까 계속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밤에는 밤에 일을 해야지 내가 편안해지는 것처럼 밤에 낮에 일을 하고 있어. 왜 이게 안 되지? 막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선생님 사주에 죽는다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는 거는 내가 밤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피워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통계적으로 봤어요. 누가 제일 빨리 죽느냐? 착한 사람들, 고지식한 사람들, 바른 사람들 제일 빨리 죽어요. 사육신 제일 빨리 죽는다고. 왜냐하면 시대를 안 따라가. 그러니까 밤인데 낮처럼 움직이는 거야. 낮인데 밤처럼 움직이는 거야.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빨리 죽어요. 지금 착하게 산다면 나 단명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선생님 고집 진짜 세거든요. 엄청 세요. 내 고집대로 안 되면 막 화나. 약간 분노장애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내는 사주거든요. 이럴 적에 그냥 훅 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센 사주들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갖다가 내려놔야겠구나. 이렇게 자꾸 욕심을 기울라는 게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대에 맞춰 살라는 거예요. 선생님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센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밤에도 낮에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힘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다쳐요. 그러니까 되게 유하게 가면은 되게 오래 살고, 그러니까
골골 100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한 사람들이 오래 살고 강건한 사람들이 튼튼하게 맨날 운동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죽었대. 뭐 이런 것도 되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집스러운 사람은 좀 고집스럽게 사는 게 좋아요. 좋은데 너무 고집스러우면은 항상 주변하고 마찰이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기 싫어져. 그러니까 노무현이 자살한 운도요, 자기가 고집스러운 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타협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일찍 죽는다는 건 뭐예요? 운에 안 맞게 살려고 해서요. 그러니까 계절이 나이가 들면 벽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전년퇴직 지금 우리가 늙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이 OECD 1위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야? 난 젊었을 때 이렇게 대우받지 않았는데 늙으면 대우를 좀 못 받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지, 자살하는 거지. 이런 것 식으로 결국 아프다는 것도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뜻이 뭘까요? 그냥 뜻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죠. 잘못됐다는 무리했다예요. 그러니까 무리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컵 가지고 망치질했어. 무리한 거죠. 깨지죠. 이런 거예요. 아픈 거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아프시다면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주에는 아프다는 게 없어요. 진짜. 그래서 똑같은 사주인데요. 어떤 사람은 되게 오래 살고요. 쌍둥이 사주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막 하다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명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고지식하기 때문에 그걸로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헤어져야 할 때 헤어지고, 그러니까 헤어지지 못해가지고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별하고 만나고 이거 전부 다 또 새로운 것이 오거든요. 이런 걸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한이 돼서. 그러니까 한이 쌓이는 사진이 있어요. 보면은 한이 쌓이겠구나, 고집이 쓰겠구나, 이건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단명하겠구나 하는 걸 예측은 하지만 이 사람이 마음 비웠어. 그럼 되게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뭔가 병이 생겼다는 건 내가 고집인 거야, 분명히. 그 안 되는 거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뭔가 몸이 안 좋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뭐 무리하지 않나, 빨리 그만두고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 금방 나서요. 여행 한 번만 떠나야 돼요. 여행 떠나면요, 모든 거에 단절되거든요. 그럼 건강이 바로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플 때 여행 떠나면, 만약에 내가 여행 떠나서 건강해졌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뭘 포기 못해서 해요. 포기하면 되니까 그때 여행 떠나고 뭔가 집안 문제든 자식 문제든 고부 간의 갈등이든 일단 떠나가요. 그게 건강해진다는 건 내가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확 달라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결국은 아프다는 건 사주에 안 나온다는 거 아시면 돼요. 똑같은 사주인데 나는 죽는 사람 봤고요. 똑같은 사주인데 건강해 사는 사람 봤어요. 그 사주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사주인데 어떤 사람 성공한 사람 봤고요. 똑같은 사주인데 어떤 사람 망한 사람 봤어요. 결국은 사주라는 거 운용하는 거예요. 내 사주답게 하면, 봄생은 봄생답게 살면은 정말 잘 살고요. 부자로 살아요. 봄생은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선생님 정보력 있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이론을 갖고 있으면은 되게 잘 살아요. 팔면 돼요. 그러니까 겨울생은 뭔가 작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심심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여름생은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내 활동 장소가 넓거나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수 있으면 되게 잘 살아요. 여름생의 특징이에요. 가을생은 뭐예요? 재산을 축적해서 그걸 갖다가 분배해야 돼요. 재분배해가지고 투자할 때 여기다가, 그러니까 자본 투자 있잖아요. 우리가 가을생 같은 경우는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에 투자했어. 그러면 영화 대박 났어. 그러면 주식이나 이런 걸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가을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갖다 불릴 수 있는 그 여력이 되게 높아요. 기본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을만해서 잘 갖다 줘요. 금들이 있는 사람들은 믿을만한 사람들이에요. 애리 같지가 않아. 진중하고 그거한테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금이 있으면은 반복되는 일을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금이 없으면 반복되는 일을 못해요. 내 사주에 흰색이 없다. 그러면 나는 반복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아예. 그러니까 흰색이 있어야지 반복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왜 우리 애가 맨날 직장 갔다가 때려치고 나올까? 금이 없는 거예요, 사주에.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을 못하는 거야. 참고 견디는 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우리가 살기라고 하거든요. 칼 같은 거예요. 금은 뭐예요? 살기고 숙살지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죽여요. 의욕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욕구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줘요. 사실 봐봐요. 칼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죽여서 성공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죽이던 아니 수양을 하던 부처도 마음 비우라고 하죠. 부처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을 가지려면 이제 금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뭔가 나의 있잖아요. 막 어린애같이 새싹, 막 철없는 마음, 막 이것도 해보고 싶어 저것도 해보고 싶어 하는 목의 마음을 죽일 줄 알면은 금이 성공한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뭔가 내가 성공을 해요. 그러면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고 안정된 거. 가게를 열다든가. 만약 내 사주에 금이 없어. 없으면은 가게를 못 열어요. 열면 안 돼요. 반복된 일을 못 하니까. 근데 금운이 오면 그런 걸 하게 돼요. 근데 운이 오잖아요. 내가 가을이 봄에 태어났어. 근데 가을운이 반드시 50대면 오거든요. 55세나 50 몇 세 정도 되면 반드시 반대 계절로 와요. 모든 사람이 120년 살기 때문에 50년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운이 바뀌거든요. 반대 계절로 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년 퇴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던 거하고 정반대로 살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인생이 다 바뀌어요. 왜냐면 반대 계절로 가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 새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사주 공부하면 되게 재밌는 게 50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또 다른 시작이에요. 다른 반대 세계를 만나게 돼요. 다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50이 되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50 전에는 코앞에 것만 보여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50 이후에는 멀리 보여요. 눈도 멀리 것밖에 안 보여. 가까이 게 안 보여. 그런 식으로 그러면 세상을 넓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상담업 이런 공부 이런 거 진짜 잘 돼요. 그러니까 50대면 머리가 나빠서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50대면 전체가 보이는 거야. 비교 판단이 되는 거야. 옛날에 이것만 보이던 게 50대면서 다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사주 공부하면 진짜 재밌는 게 50대 이후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얘기고 이제 목화토금수의 얘기고 내가 사주에 금이 많다? 아니면 금의 계절에 태어난다? 그러면 숙사의식기를 발휘해야 돼요. 사람들을 나대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규칙을 지키게 하고 반드시 똑같은 걸 하게 하고 계속 반복하게 해야 돼요. 나대는 걸 못하게 해야 돼요. 나대는 걸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직업 중에? 선생님 못 나대게 하죠. 가만히 그러니까 실업이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금들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워도 금들은 묶어서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금이 없는 사람은 못 묶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키워요. 이게 어쩔 수 없어. 근데 금은 이렇게 생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여서 뭘 해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풍요가 생겨요. 그러니까 금이 나쁜 게 아니라 금은 죽이면 뭐가 생겨요? 먹을 거 생겨요. 우리는 항상 죽은 걸 먹고 살아요. 산 거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목들은 돈을 못 모은다는 게 죽일 줄 몰라서예요. 뭘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그냥 옆에서 힘들다 보면 줘야 돼. 자기도 뺏을 수 있지만 뺏기기도 잘해. 애들이 그러잖아. 뺏기기도 잘하고 주기도 잘하고 뺏고 뺏는 거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야 같이 살아야지 하면서 막 뺏어. 힘들 때 뺏고 내가 좀 생기면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사는 게 목이에요. 금들은 내가 위기를 갖다가 이제 안정되게 하려고 하면 위기 대응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도와요. 그러니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늘 항상 진짜 힘든 사람은 도와주고 아닌 사람은 이제 내가 가둬버려요. 그런 것들이 금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으로 하면은 내가 장사하세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거의. 아니면 똑같은 일, 어제와 오늘 다르지 않은 일을 하면 진짜 그래서 금들은 돈을 금방 모아요. 어느 순간 계속 똑같은 일 했는데 쌓여있어. 이런 식이 되는 게 금이고요. 그래서 가게 같은 거 하면 진짜 좋아요. 근데 금이 없으면 가게 하면 지겨워서 못해요. 똑같은 일이. 그러니까 봄생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자, 근데 금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해 있어요? 어디에요? 일지했구나. 남편만 치네. 남편 보고 일하라고. 그러니까 금이 어디 배우자 자리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집안에서만 되게 성실금연하게 해가지고 남편 보고 돈 벌어가 이렇게 하는 사주예요. 그리고 밖에서도 되게 내가 사람들한테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코드가 있지만 여기 자기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롭고 남은 불편하게 하고 어쨌거나 그렇게 어떤 그 다음에 수면 뭐 하겠어요? 겨울은. 그러니까 내가 겨울색이거나 검은색이 많다면 사주에 사람들 마음을 모아요. 매력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수가 많으면 나 매력이 있다요. 특징이.
그러니까 그 끈끈함이 없어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누가 달라붙는 거 싫어해요. 수가 없으면. 검은색이 없으면은 누가 옆에서 딱 달라붙잖아요. 왜 그래? 이렇게 해요. 근데 수가 있는 사람은 꼭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꼭 이렇게 안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수가 있는데 옆에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진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월지는 더 강하고요. 그래서 아니면 밤새도록 있잖아요. 배우자 대신에 책을 보고 있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외롭고 늘 있잖아요. 뭔가 허전해서 뭘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한 영혼의 짝이 있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문학이 됐던 아니면 예술이 됐던 이런 걸 예술가적 기질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론도 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이런 매력적인 요소를 반드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접사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잖아요. 우리가 봐봐요. 갑자기 어두워졌어. 그러면 느낌이 어떨까요? 왠지 가까운 사람하고 붙으려고 하죠. 모르는 사람은 피하려고 하고 경계와 친밀감이 같이 존재해요. 그게 이제 어둠의 언어고요. 그 어둠을 통해서 내가 참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매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매력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편하게 해주고 어떻게 끌어들일까. 작품을 나오면 되게 좋고요. 아니면 글이나 소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친밀감이 높거나 작거나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없으면 친밀감이 없어요. 거의. 그냥 일로 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친밀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제일 좋은 거. 영업도 있고요. 술집도 있어요. 아니 맨날 와. 그냥 걔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 그 편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그 사람, 수가 있는 사람 만나면 중독이 돼요. 그래서 계속 보고 싶어져. 보고 또 보고 싶은 게 다 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하고 완전히 다르죠. 화는 뭐가 있어요? 불이고 불은 뭔가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자예요. 화는 능력자고 수는 매력자예요. 그러니까 매력으로 사는 사람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은 나무잖아요. 나무의 특징은 우리가 나무로 돈 벌다, 나무로 한다? 나무는 뭘까요? 그러니까 봄의 언어고요. 목의 언어인데 녹색은 녹색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약간 대처해야 되죠. 항상 도끼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고요. 얘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고집 세고 자기 개성도 강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목이 되게 세네. 좀 목이 되게 세면은 자기 개성에 대해서 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을 안 해요. 싫어. 이런 게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목이 있는 목의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 전부 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싫은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도 많아요. 목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목의 성향이에요. 외부과 천해요. 자기가 생존하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하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론이 독특해야 되고 뭔가 생각도 독특해야 되고 남이 얘라고 해도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누구예요? 목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어린애들 저기 미운 5살 뭐 이런 게 다 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얄밉고 정말 진짜 사악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다 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는 내가 왜? 난 착한데 어린애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넌 너밖에 생각 안 하거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는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근데 목이 있으면은 이기적이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들어요. 왜냐면 하기 싫은 걸 할 수밖에 없기 해야 되니까. 아니 하기 싫은 걸 못 해요. 목이 있으면 하기 싫은 걸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목이 있는 사람이 내가 월이 봄생이다 그러면 하기 싫은 건 죽어도 하지 마세요. 바로 아파요. 막 토해요. 아 정말로 그래서 목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싫은 걸 하면. 그래서 나 목을 태어났네 재수없네 이렇게 해야 돼요.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분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목이 있으면. 그러니까 막 하기 싫은 거 시키면 막 화내. 막 도망쳐야 돼. 그러니까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목이 있으면 이렇게 투쟁, 싸움, 혁명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벌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금들이 벌레 죽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애들 맨날 때리잖아요. 못하게 하고 옛날 회초리 들었잖아요. 가르치고. 그러니까 목을 길들이려고 하는데 목이 길들어지나요? 목은 절대 길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언제나 풀 배도 다시 자라나요. 그러니까 목은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세상을 갖다 극복해요.
그러니까 결국 목으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아, 멋대로 살아야겠네. 어쩔 수 없네. 내가 타협이 안 돼. 나를 못 바꿔요. 자신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들이 있는 사람들은 왜 못 바꿔? 이렇게 말해요. 토들도 잘 바꿔요. 토하고 금들이 잘 바꾸는데 목들은 못 바꿔요. 아, 나 그냥 애를 살려요. 죄송해요. 못 도망치면 돼. 어쩔 수 없어. 안 그러면 아파. 내가 정말 실행하고 생명이 떨어지면요. 내가 살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금들은 참을 수 있는 걸 목들은 못 참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돈 버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대신 뭐예요? 발랄하죠. 그 다음에 항상 새롭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어요. 노래를 잘 부르거나 강의를 잘하거나 이론을 내거나 뭐 이런 것들 되게 할 수 있는 게 다 목들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밝게 지내세요. 그 다음에 화는 불이거든요. 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없으면 뭘 못 고쳐요. 고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지 뭘 고치거나 바꿀 수 있어요. 잘 봐요. 햇볕을 쬐야지 이거 바뀌죠. 그 다음에 라이터 불이나 뭘 불을 대야지, 아니 요리를 할 때도 불을 대야지 뭔가 조리가 되죠. 성질을 바꾸죠. 성질을 바꿀 수 있는 건 다 불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실에 불이 없다? 그럼 난 타인의 성질을 못 바꾸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불 같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이 너무 많으면 바로 바꾸고 싶어해요. 선생님도 약간 불 같은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바뀌면 화내요. 그러니까 불이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그러면 그런 걸 하려면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타인을 변화시키는 거 너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설득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지 뭔가 그냥 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라고. 아까 매력을 산다고 그랬죠. 뜯어먹고 살 수도 있죠. 불은 그러면 뜯어먹고 살 수 있겠어 없겠어요?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뭐든지 자기가 직접 고치고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성향이 되게 높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손대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불의 성질이 있으면 그냥 불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하나도 있으면 그게 반드시 작동해요. 빨간색이 없다? 선생님 없잖아요. 불이 없으면은 그냥 너가 해. 나는 놀게 이렇게 하면 돼요. 선생님 전공인가? 그냥 잘할 척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되게 착해요. 선생님 보고 네. 아니 너가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걸 바로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나대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않고 자 어두운 뭐예요? 멀리 볼 수 있어요. 눈 감으면 더 멀리 보여요. 눈 감으면 미국 보여요. 근데 눈 뜨면 달만 보여요. 그러니까 제 말은 불이 있는 사람은 코앞에 것을 갖다가 놔둘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바로 고쳐야 돼.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요. 근데 선생님은 너무 느긋하지.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돼요. 45, 여름운이 35세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분이 와서 참고 견디거든요. 근데 이제 운이 이제 불운으로 와요. 여름운이 35세부터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급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거 이것도 잘 선생님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규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규칙대로 안 되면 너 그거 안 됐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법을 어겼잖아. 이거는 불같은 게 아니라 엄한 거예요. 엄한 거. 그러니까 불같은 거는 있잖아요. 지가 고쳐요. 가서 직접 하고 만다 이런 거고 엄한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불같다고도 말하잖아 우리가. 그 불같은 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걸 갖다가 불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엄한 거는 또 선생님이 엄한 사주, 인성 사주라고 해가지고 규칙대로 안 되면 화나요. 그러니까 너 약속한 거 안 지켰지 이런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사주에 나오긴 하는데 지금 내가 말한 건 불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요 뭔가 직접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누굴 통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제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다음에 톤은 뭐냐면 흙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의 특징은 뭐냐면 돈 같은 거예요. 점점 발전시킬 수 있어요. 더 낮게 만들 수 있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토라는 건 그릇 같은 거니까 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뽕짝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술은 땅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발효되죠. 그러니까 토들은 뭔가 있잖아요. 묻고 익히고 저장해 놓는 성질이 있어요. 저장해 놓으면 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화는 바로 바꾸는 거고 토들은 천천히 바꿔요. 그래서 토들은 끈질겨요. 그래서 한마디로 한번 내가 밀고 나가면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성질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란색이 많다면은 포기할 줄 안다 모른다? 포기할 줄 몰라요. 네, 포기할 줄 몰라요. 그냥 언젠가 되겠지야. 땅에 묻어두면.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땅에 묻어놓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발효업이나 이런 일을 하면 되게 좋아요. 아니면은 오래 묻어놔서 잘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 기다리는 거, 시의 차이 하는 거 전부 다 노란색이에요. 그 노란색 없으면 깍두기 하지 마세요. 아예 안 돼. 어쨌든 근데 어쨌든 시세 차이가 노리는 게 다 소들이에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 언젠간 더 비싸지고 골동품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토들이 하는 거예요. 자, 운이 이제 어느 운이 왔느냐, 이건 운은 여기서 보거든요. 선생님은 여기 빨간색 있어요. 아래 그 바로 밑에 43세부터 선생님 운이 바뀌었어요. 금운이거든요. 그 금운이면 여기서 또 50, 30, 돈을 다시 가면 50 되겠다. 지금은 그래도 되게 자유로웠거든요. 이제 막히는 운은 또 와요. 많은 게 또 오면. 여기 있잖아요. 42세부터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47세부터 바뀝니다. 이게 빨간색과 네,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37세부터 47세까지 지금 이 운이에요. 이 운이 뭐예요? 아니요, 노란 게 있는데 또 노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52세 끝나는 거예요? 네. 37세 때 대운이 바뀌었다고 네, 하는데 52세부터 빨간색과 달라져요.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52세부터 선생님 운이 오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대로 살아요. 57세예요? 52세. 52세 내년에? 네.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되게 잘난 척 기질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 잘난 척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책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제발 잘난 척 해달라고 해. 그 운이 와요. 여기는 계사니까 이게 40 몇 살이에요? 57세부터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름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름처럼 되게 바쁘게 살아요. 그럼 44세 때 변화가 있겠네요. 네. 47. 아니 보문으로 바뀌어요. 본문으로 바뀌어요? 네, 지금 보문이에요. 저 본문이에요? 네, 보문이에요. 그럼 애예요? 네, 애들처럼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 접해요. 그러니까 봄에는 제가 간단한 거예요. 내 운이 임묘진 하면 봄이고요, 사오기 하면 여름이고요, 신유술 하면 가을이고, 저기 이제 나중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12계절의 그 지지만 아시면 내가 무슨 운에 왔는지 알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보면 언제까지? 가을에 가을에 좀 안 돌아요. 가을 안 돌아와요? 선생님 가을에 태어났을 때 가을이 안 와요. 이제 끝났어요? 네,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반대계절로 가려있잖아요. 120살 살면 다시 가을로 와요. 그럼 저는 안 오나요? 이미 가을에 태어났잖아요. 가을이 좋다는 사람. 아니, 가을 때는 이미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 있어요. 그 가을생들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집착, 물질의 집착, 오빠도 있어서 그러지. 예, 그런 것들 계속, 그러니까 pom을 쓰면 안 되는데 봄에서 pom 써요. 봄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늘 네, 아니 여기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무인대원 32세부터 왔어요. 32세부터 pompom쓰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쓰냐가 이제 봄이 오면 봄에는 이게 쓰게 된다고요. 그런데 써가지고 투기 투자해가지고 근데 선생님은 뭐예요? 원래 축적하는 거죠. 축적 안 하면 망한 거예요. 네, 망한 거예요. 자기 성향을 못 지키면 선생님 안 써요. 그러니까 잘 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 왜 쓰냐예요. 선생님 왜 쓰냐고. 선생님 가장 봄답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잘 봐요. 가을 운이 왔는데 가을생을 쓰겠어요? 봄생을 쓰겠어요? 가을생은 가을생을 쓰겠지. 근데 가을생이 봄생을 쓰는 이유는 얘가 가을생들만 있잖아요. 봄다운 게 없어서 봄생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다우면 가장 잘 살아야 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봄에 태어난 사람은 봄답게 살아야 되고 가을생은 무조건 아끼고 절약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을수록 선생님은 능력자고 근데 말은 하루 동안 언제 모으지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어야지. 안 살아지면은 옆에 근데 봄운이 돼서 지금 계속 쓰게 돼요. 막 옆에 달아가 그러니까 봄운이 온다는 건 애들이 온다는 거예요. 애들이 내 돈을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뺏어가는데 뺏어갈 때 어떻게 뺏어가야 돼요? 그럼 내년에는 안 쓰겠네요. 아니요, 거기도 봄운이에요. 52세. 네, 52세도 지금 임묘진이 봄이에요. 3개월이 봄이에요. 3개월 해가지고
4계절이 하면 12계절이잖아요. 3개월이 봄, 그 다음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돼요. 아니 그 어린애들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설명 알면 되죠. 애가 달라고 주면 돼요? 애들 망치죠. 그러니까 선생님 주고서도 애들 망치게 돼요. 가을생은 주면서 뭐 하냐면 너 이거 줬으니까 심부름 해. 뭐 했으니까 뭐 해. 하면서 다시 회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놓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못 키웠다? 그럼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망한 사람은 회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거 했으면 너 언제까지 갚어? 그래가지고 이자까지 받아가지고 갚아야 돼. 은행처럼 그런 건 살아야 돼요. 철저해요. 철저한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성향이 이미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가을생들은. 그러면 내가 주고선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투자하고 잘 받아내야 돼요. 봄생은 잘 투자하고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봄생이 돈 꽂았다? 못 받을 생각하면 돼요. 봄생은 대신 뭘 배워요? 돈 꽂으면 안 되겠다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져와. 그러니까 대신 가져오는 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가을생은 다시 돈을 가져와야지 절대로 이런 사람하고 놀면 안 되겠다는 거 배워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봄생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투자할 사람과 그러니까 같이 놀 사람과 안 놀 사람들 이걸 알게 되고 실제로 왕따 문화가 애들한테 있죠. 그러니까 애들은 뭔가 재밌을 때 같이 놀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으로 통하는 거고요. 정보로 통해요. 그러니까 너가 알고 내가 알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가을생은 물질로 해요. 부자끼리 만나고 가을생은 물질끼리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선이 가난한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다 뜯기겠죠. 계속 징징대요. 가을생한테 봄생들이. 이 버거지 같은 놈들 하면서 다 잘라내야 돼. 어쨌든 간에. 근데 봄생은 봄생들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나누고 재밌는 걸 찾고 막 이렇게 즐겁게 가고. 겨울생은 뭐 하겠어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아이디어가 넘치고 뭔가 이론이 있고 그림을 잘 그리던 아니면 노래를 잘하던 그런 그러니까 심심한 걸 재밌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겨울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생이 근데 재미없다? 그럼 망한 거예요. 잠만 자요 겨울생. 재미없는 겨울생은 맨날 잠만 자요. 진짜 혼자 잠만 자고 동면에 들어있어요. 정말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되게 좋아해요 겨울생들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재밌게 지내고 뭔가 놀이를 찾고 나이트클럽이 재밌어요? 낮에 일하는 게 재밌어요? 밤일이 훨씬 재밌지. 그러니까 재밌는 거 마세요. 겨울생으로 태어났으면 재밌는 거 죽어도 안 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름생으로 태어나면 업적스럽지 않은 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겨울생들은 이념과 사상 토론 뭐 이런 걸 통해서 재밌게 항상 놀아야 되고요. 여름생은 항상 경쟁 뭐 이렇게 논을 해도 내가 이 논 더 잘 만들었어. 열매가 더 많이 나왔어. 이런 업적을 가지고 놀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투쟁하고 파이팅하고 막 스포츠하고 이런 거 다 누구예요? 다 여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경쟁을 너무 좋아하고 왜냐면 여름은 누가 버드래도 막 하고 승리하고 밝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가 많으면 나를 갖다 좀 드러내는 작용을 선생님은 태양은 태어났거든요. 원래 사주가. 태양이니까 나를 우러러 봐라 너희들 안 부르면 다 죽인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칭찬만 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거 못해요. 그러니까 밑으로 못 내려가요. 파들은. 그러니까 수들은 밑바닥에서 너네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파들은 바로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목화토금수의 그냥 기운이에요. 사실은 그 계절의 기운이고 시간의 기운이에요. 시간의 기운대로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365일 있잖아요. 그걸 또 시간이 나누면은 거기다가 또 나누면 한 100만 가지가 돼요. 100만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가지의 특징이 있을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남들처럼 살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처럼 살기를 해야 될까요? 나처럼 살면 경쟁력이 되게 높아져요. 어차피 100만 중에 몇몇 명 중에 한 명만이 그 능력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고요.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은 사주가 몇 명 있을까요? 75명이라면 거의 7,000명 있어요. 그러니까 7,000명의 노무현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고 어떤 사람은 거지 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요. 그러면 자기답게 사는 것들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저는 목 중에 가장 좋은 저는 목이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어린애 같고 목이고 봄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새롭고 신선하고 신기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식상한 얘기, 처음 들어봤던 얘기를 선생님이 할 줄 알면 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금들은 들었던 얘기 또 할 줄 알면 성공한 인생이야. 근데 앉아있게 해야 돼.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봐라 하면서 사상을 얘기하고 고전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게 폼내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 급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그런 폼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른생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요. 네. 그런 일을 하고 하면은 저희 태극기 그건 뭔가요? 예? 바른생활 반성 안 하면 꼴을 못 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고 반듯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요가를 하거나 뭔가 행동을 바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대로 사람들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재밌지는 않지만 갔다 오면 왠지 어른이 된 뿌듯한 기분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사람한테 주면은 선생님이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나를 특화시키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특화될 건가. 토가 많다면 투기 투자를 정말 잘해야 되고요.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남들이 안 하는 거 갖다가 재활용품을 갖다가 바꾸는 것들이요. 다 토예요. 그러니까 토는 땅에 묻으면 뭔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토가 많을수록 내가 뭔가 재활용하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새롭게 나와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잖아요. 다 버려진 건데 마음도 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스럽고 마법적인 거 다 토예요. 그러니까 토로 태어났다는 것은 끊임없이 개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개발할 줄 알고 그러면 성공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남처럼 살려고 마음 먹지 말아요. 나답게 살면 무조건 성공한다요. 그러니까 신은 어떤 사람이 사과를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사과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좋아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봄생은 돈 쓰는 걸 좋아하지 돈 모으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근데 가을생은 돈 모으는 걸 더 좋아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쓰는 거는 뭐냐면 내가 다시 돌아올까 봐 쓰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니까 문제인 거야 지금. 약속을 해서 줬는데 내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줘야 되는데 안 줘서 문제인 거지. 사실 돈 버는 걸 더 좋아한다고요. 봄생은 내 돈을 써서 내가 새로운 경험을 얻고 내가 성장했다고 느끼면 굉장히 뿌듯해요. 돈 잘 썼다. 여행 갔다 오는 건 뭐야? 돈 쓰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다시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여행 갔다 오면 내가 성장한 느낌이 들죠. 이게 목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의 기운이 있고요. 정착민의 기운이 있다고요. 금은 정착민의 기운을 갖고요. 목은 유목민의 기운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만족된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목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 목의 기운대로는 만족스럽고요. 그 목의 운이 오면 목의 운대로 살면 돼요. 선생님은 좀 지금 어린이를 계속 만나는 운이에요. 그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막 하자고 사람들이 꼬드기고 막 이래요. 거기 다 넘어가면 안 돼요. 애들은 처음 오는 애들이에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적에 다 넘어갔으면 선생님 홀딱 망했어요. 남말 들었다가 선생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가을에 있던 사람이 봄을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걸 알고 있으면 내가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안 당하죠. 그리고 얼마큼 내가 투자할 테니까 회수를 얼마큼 해줄 거라는 걸 딱 공증을 쓰고 맞고 이제 법적 조치까지 다 해놓으면 괜찮겠죠. 이렇게 좀 해야 돼요. 금들은 내 재산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목들은 내 지식 관리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을 적에 그것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비난하지 않을 사람들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을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을 내가 잘못 봐줬어.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사주를 내가 잘못 불러줘서 잘못 말해줬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그지같이 못 맞춰라고 말하면 소문이 한 사람 가면 한 사람이 10명 만들고 10명이 몇 명 만들고 이렇게 그런 댓글 나가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어요. 이 팀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들처럼 목들은 말 잘못하거나 약간 있잖아요. 갑질 운운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망해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지식에 대해서 관리를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말을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정말 타인에게 해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목의 성향이에요. 애가 함부로 말하다 보면 반드시 뒤통수한테 맞아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게 이제 운이 목운이냐 금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언제 돈 벌까 하면은 돈 벌 거 알려줄게요. 언제 돈 벌냐면 여기 35세부터 45세까지만 좋아요. 이렇게 아니 그때가 돈 버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운은 그렇게 돼요. 여기는 와 여기 37세부터 되게 좋아요. 37세부터 엄청 좋아요. 엄청 좋죠. 네.
많이 크죠. 어떻게 알아? 아니 그게 이제 월이 합쳐진 운이에요. 월에 있는 것들이 너 지금 무대로 나가. 그러니까 사는 선생님 부르고요. 이거 좀 해주세요. 뭐 강의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거기 준비하고 있었으면 바로 성공해요. 근데 준비 안 했으면 지금 해야 돼요. 신랑이요? 여기는 해묘술 여기다 33세부터 43세까지요. 끝났어요 이제 운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운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포트 해주면 돼요. 내가 뭐야? 여기는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39세부터 좋아요. 39세부터 선생님 나서는. 네. 여기는 와 여기 34세부터. 선생님 세상이에요. 지금 두 분 다 진짜 좋다. 그러니까 집에서 마땅한 일이 없어요. 일하러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네,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뒤에 좀 봐주세요. 뒤로 가요. 뒤로 가. 여기는 난리 났잖아. 어디 갔지? 선생님 이 옷을 여기 30세부터 40세 사이. 그러니까 지금 끝났어요. 저기 70세부터 다시 와요. 근데 내가 무대를 나눠야 돼요. 여기는 33세부터 되게 좋았어요. 33세부터 83세까지. 이제 끝나고 이제 하고 지금은 이제 마음 좀 정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 옷을 여기 끝났어요. 32세부터 42세까지가 되게 좋았어요. 네. 아니 잘 봐요. 운이 끝났다고 해서 내가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뒤로 물러나는 운이에요. 이제 전면에 못 써요. 그러면 운 좋은 사람들은 찾고 내가 발굴해주고 내가 좋았던 운에서 나는 이런 실수를 했었으니까 넌 그거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같이 연결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데 알겠지만 정말 120년을 살려고 해도 결국 30년밖에 못 만나요. 120년을 살아도 30년밖에 못 만나는 게 좋은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운은 없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어떻게 연관하고 내가 뭘 얘 도와줄 수 있지? 그거 내가 지금 선생님 지금 다 나대기예요. 서로가 자기 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줄 수 없어서 다 따로 놀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정신적이고 선생님 능력적이에요. 능력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선생님은 정신을 해결하려고 하고. 어쨌든 여기는 해묘니까 지금 없다. 여기다 32세부터 42세까지. 그러니까 끝났어요. 저기 72세 돼야죠. 아니 근데 나쁜 운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 제일 잘 나갔을 때가 그래도 32세부터 42세 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나는 세상에 도움을 잘 받아요. 웬만하면 내 상식이 통해요. 근데 상식이 통하지 않은 운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과 남이 못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써요. 그러니까 정년퇴직했어. 그럼 내가 원래 하던 일을 잘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정년퇴직했잖아. 그러면 나 이거 예전에 해봤고 넌 지금 정년퇴직 안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서포트 해줄 거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고문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예요. 윈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생은 여름생과 만나면 제일 궁합이 좋아요. 사실은. 봄생은 가을생과 만나면 궁합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정도의 지혜가 없어. 너 나랑 다르잖아. 여기 싸가지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정말 8글자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인간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거니까 넌 이거 해주면 되잖아. 너 잘하잖아. 남의 잘하는 걸 자꾸 긍정해주고 그러면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뭘 맡기면 그걸 갖다 써내진 않는다고. 뭔가 더 불풀리거나 관리해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알면 이분을 거기다 쓰시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잘 버는 사람이니까 그럼 갖다 맡기면 관리를 잘해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10년 일하고 바짝 일하고 평생 먹을 거 모으는 게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때 먹을 게 있으니까 그냥 놀아요. 그러니까 내 차지를 안 찾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인생은 150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준비하세요. 또 좋은 운이 와요. 그리고 연운으로 또 와요. 지금 10년 대운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연운에서 반짝할 때도 있어. 근데 연운은 그래도 대운이 받쳐줄 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내가 누굴 서포트 해주려는 게 다 나와요. 네, 연운이요. 네,
월은 또 월대로 나타나고 그 해마다 달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올해 요번 달하고 지난 달은 다 안 좋아요. 이게 그냥 왜냐면 연운하고 충돌하는 게 요번 달하고 다음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달하고 그 전 달.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10월 4일부터 다 좋아진다고 보시고 일이 풀릴 적에 10월 4일부터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그런 기분이 되게 강해요. 이런 것들이 사주에서 어떤 거하고는 기운이 잘 맞고 어떤 거하고 안 맞고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근데 결국은 내가 다답게 사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기 싫은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금들은 근데 하기 싫은 거 해라 안 해요. 해요 금들은. 금들은 이미지 숫자지게 있으니까 자기를 갖다 다듬고 참고 견디는 힘이 되게 강해요. 근데 목은 하기 싫은 거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이 있다면 하기 싫은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멋대로 사시고 애잖아. 애가 원천 해봐 그럼 병 걸려. 목이 많을수록 아 얘는 못 말리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저는 56세에서 66세까지 네. 이게 네. 하얀색이 같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조절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지가 목이면 그러니까 밑에 게 위에 게 목이면은 마음만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어른처럼 해요. 그러니까 돈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금이면 돈 모아요. 돈이 들어와요. 반드시 돈에 대한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목은 뭐예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지지에서 목이 오면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갑일에서 제가 무슨 갑질을 하나 해서 당연히 해야죠. 아니 그냥 갑질 하라고 그래요. 해야 될 때 하세요. 그러니까 운이 오면 잘 봐요. 여름이 됐으면 여름답게 행동해야죠. 운은 약간의 대본 같은 거예요. 갑이 왔으면 갑질해야겠군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갑질 잘해야지. 잘. 중요한 건 잘이라는 것은 내가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갑질을 해야 되는 게 생겨요. 근데 버벅대는 사람이냐 잘하느냐의 차이예요. 결국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지 운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뭘 잘하지를 빨리 알고요. 선생님은 어깨도 정말 잘하거든요. 토가 많으니까 뭔가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은 섞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 만들 수 있어 없어요? 되게 강력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가 많은 사람들은 이거 개발하면 되겠다, 뭐 하면 되겠다, 이거 섞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높아요. 그거 기다리고 하다 보면 그걸 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토들은 거의 마법사예요. 내가 볼 적에. 그 생각도 되게 많아요. 여기 색깔이 알록달록하잖아요. 네. 그걸 섞여야지 좋은 건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한쪽 쏠릴수록 좋아요. 네? 쏠릴수록 좋아요. 쏠리면은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알록달록하면 다 해야 돼. 그러면 알록달록할수록 무지할 것도 없고요. 착하고 인생이 다 망해요. 왜냐면 한 가지만 해야지 성공하는데 네, 너무 많으면 그래서 사주는 몰려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것만 잘하게 돼 있어. 그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요. 난 너가 있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나 혼자서 못하거든. 너가 있어야 돼. 이 마인드만 가지면 함께 잘 살 수 있거든요. 너 화 있잖아. 화 없어. 그러면 화 있는 사람 근데 여기 그럼 화 있는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대로 갖다가 옆에 서포트해 주시죠. 뒤에 조절해 주시죠. 나대기 때 선생님 나대기 싫은데 그대 나대기 때 얼마나 좋아. 광고해 주겠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라고. 그러면 부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을 뿐이지 부자가 되는 건 없어요. 가을 오늘 와도요. 가을은 열매나 곡식이 많이 오거든요. 대신 뭐예요? 아까 살기라고 했잖아요. 생기가 줄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돈 벌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쓰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거지. 이게 금이에요. 근데 목은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내가 쓸 건 많아. 아이디어는 되게 많은데 돈이 없어. 할 게 없네.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있으니까 내 아이디어를 금한테 팔고 금은 자기 돈을 갖다가 목한테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상생하면 좋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주인님이 금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이 자리를 제공하고 저한테 떠들게 하면 서로가 윈윈이잖아. 저는 이런 공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이런 공간까지 가지려고 하고 다 관리하려고 하고 광희도 혼자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상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서로가 잘해주면 공간 관리는 누가 더 잘하겠어요? 금들이 잘하겠죠. 그 다음에 내용은 누가 갖겠어요? 목이 갖겠죠. 이런 것들. 수들은 매력을 갖겠죠. 화들은 능력을 갖겠죠.
이런 것들. 토들은 뭔가 이렇게 화합할 수 있고 뭔가 뭉치게 하고 뭔가 섞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성향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안다는 건 나를 안다는 거고, 나를 알면 돈 버는 방법도 금방 알아요. 아, 이걸로 하면 되게 잘 되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돈 관리 잘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망했군요. 이렇게 당연히 말해요. 그냥. 선생님은 매력을 살아야 되고 규칙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선생님 짓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짓을 안 하고 계셔. 그러면 망했군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미 내 역할과 배역이 사주에 써 있어요. 근데 그걸 하거나 다른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자기 사주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돈 잘 벌고 정말 잘 살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뭔가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내가 모으는 힘이 되게 강하다고요.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누가 발표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발표해주는 사람들을 또 찾고, 왜냐면 내가 갖고 있으면 결국 썩어요. 술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썩죠. 뭔가 개발해내는데도 내놓기 싫어서 안 내놓으면 썩어요. 그럼 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담근 것도 언젠가 꺼내야지. 계속 담궈놓고 오래 있으면 아무리 비싼 포도주도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못 먹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발동하니까 꺼냈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근데 나는 못해. 옆에서 해줘야 돼 반드시. 왜냐면 난 아까워서 내가 이거 얼마 동안 묻어놨는데 이걸 누가 가져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거 갖다가 야 난 못하니까 네가 해라. 그거 눈 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토들은 뭘 못 버리거든요. 코드 자체가. 그런 것들을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사는 방법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나답게 살고 그냥 나는 내 것만 잘하면 돼. 넌 너 것만 잘해. 그리고 우리 어떻게 같이 살까? 이렇게 하면서 화합할 줄 알고 서로의 장점을 알고 그 봄생은 가을생은 필요할 거고 가을생은 봄생은 필요할 거고 여름생은 능력을 발휘하니까 근데 사람을 끄는 건 누가 해요? 겨울생이 하죠. 그러니까 겨울생은 필요로 할 거고 그럼 겨울생은 배짱이처럼 노는 것 같은 거예요. 여름생이 볼 적에 여름생이 다 이래. 근데 여름생이 사람들 모으라 그러면 짜증내. 아, 뭐 그냥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돈을 해결하려고 해. 근데 겨울생들은 돈을 해결해요? 마음을 해결해요? 나 좀 해줘, 도와줘,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 꼬드겨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문어도만 쓸 수 있어. 굉장히 좋잖아요. 여름생은 다 돈을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돈을 어떻게 버는가 나답게 살면 된다. 이게 오늘 결론이었습니다. 자, 뭐 질문 있으면 이제. 없으면 끝. 질문 없으세요? 궁금하신 거 여쭤보셔도 괜찮은데요. 하여튼 우리가 난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싸우지 않게 태어났어요 이미. 365일이 다 달라. 생일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내가 갖고자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거와 내가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사주를 알면 싸울 이유가 없어. 그냥 너 이거 해, 나 이거 할게. 난 놀게, 너는 공부해. 난 일할게. 나는 돈 벌게. 나는 집에서 작가하고 잠자고 이렇게 하면 돼요. 모두가 다 각자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화합하면서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100만 가지를 하잖아요. 그 100만 가지의 집단을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가 100만 가지라도 다 직업을 다룰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간은 함께 사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사주 속에서